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4월 19일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예전엔 이날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최소한 중고등학교에서도 기념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소위 4.19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4.19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 다음에 63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유신에 맞섰던 사람들 또 전두환에 맞섰던 세대들이 그 정신은 잊어버리거나 아예 내팽개친 채 그것을 자신들의 무기로 써먹기만 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그래 역사가 이런 점에서도 되풀이되는가 보다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마키아벨리의 피렌체사에서 아하 그렇구나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병두의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 119번째 순서로 오늘은 출가부터 입적까지 정진했던 선승 조계종 전 종정 해암스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스님에 대해 이 시대의 마지막 간화선 수행자라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스님이 현대 불교사에서 어쩔 수 없이 맡았던 악역 때문에 권승이라는 악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반된 평가는 평가자들의 입장과 스님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다를 뿐 어느 쪽 주장이 옳다 또는 그러다 하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긴 꼭 해암스님 문제만이겠습니까? 세상 수많은 일들이 시와 비, 정과 오, 요즘 말 쓰는 말로 OX를 딱 갈라서 단정할 수 없죠. 그런데 단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스님이 출가 초기부터 입적할 때까지 참선 수행에 매진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것입니다. 성철, 청담, 향곡 스님 등과 봉암사 결사를 통해 수행 분위기를 일신했던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의 일생은 오래도록 주석했던 해인사 원당함에 스님의 글씨를 새겨 세운 공부하다 죽어라 라는 돌기둥이 상징일 것입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화두 집중과 근기에 따른 단계별 수행을 강조하였습니다. 늙은 쥐가 쌀꾀를 한 구멍만 뚫듯해야 합니다. 미련한 쥐나 어린 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쌀꾀를 뚫을 적에 이짝에 뚫었다 저짝에 뚫었다 하는데 늙은 쥐는 쌀꾀를 많이 뚫어봤기 때문에 쌀이 나오든 말든 죽어라고 한 구멍만 뚫습니다. 화두 공부도 늙은 쥐가 쌀꾀 뚫듯이 해야 도가 깨달아집니다. 당장 화두가 잘 안 들리더라도 그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니 의심하지 말고 한글을 못 들은 사람은 한글을 들려고 애를 쓰고 두근을 못 들 사람은 두근을 들려고 애쓴 것이 공부입니다. 한편 참선을 하는 스님들이라면 마치 깨달음의 증명서처럼 한문으로 된 오도성을 지어서 세상에 내놓는 관행이 있는데 스님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스님의 남다른 성품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젊은 시절에 이미 세상 분위기를 따라다니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화와 함께 깡마른 얼굴이라 날카롭게 보일 수 있지만 스님은 입가에 늘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서 대중을 편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문 오도성 문제는 아직도 그런 것을 내놓는 이들이 있지만 글쎄요, 참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스님은 조계종 종정과 세 차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연은 1999년에 종정으로 취임하여 2001년 12월 31일 입적할 때까지 만 3년 동안 조계종의 법통을 상징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선 두 번의 인연은 스님으로서 맡고 싶지 않았던 악역 때문에 1994년 서암 스님에 이어 4년 뒤에는 월하 스님을 종정에서 불신임하는 원로회의를 주재한 악연이었습니다. 옆에 사진은 1994년 4월 5일 서울 종로구 봉익동 대각사에서 원로회의 부의장 해암 스님 주재로 열린 원로회의 장면입니다. 1993년 말 서암 스님이 종정으로 선출된 뒤 후임 의장을 선출하지 않아 공석인 상태에서 부의장 해암 스님이 회의를 열어 종정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며칠 뒤 조계사에서 열린 승려대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긴박했던 당시 상황에 물꼬가 트일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는 그 당시에는 저도 이 결의에 박수를 치고 승려대에도 뒤에 가서 박수를 치면서 팔을 높이 쳐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만 이제는 마음이 확실하게 그 상황에 동의하기가 어렵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악연이 이때 한 번으로 끝나면 좋았을 테지만 1998년 종단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4년 전 자신이 주재한 원로회의에서 종정으로 추대했던 월하 스님을 다시 불신임하는 일이 스님 일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